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이제 처음 이미 배우셨던 분들도 다시 정리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배우신다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책임 보험은요, 어디? 자동차 보험 계약법에 손해보험 항목에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죠? 그 배상책임 중에 자동차 보험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배상책임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가해자가 있고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이 3법에 배상책임이나 자동차 보험의 정의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늘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죠. 피해자가 보상금을 얼마를 받냐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보험의 목적은 뭐예요? 누구를 도와주기 위한, 누구를 위한 거예요? 보험은 피보험자를 도와주기 위한 거예요. 피보험자. 내가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가장 큰 고객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피보험자예요. 나의 고객이 나에게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네, 보험료를 납부해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는 가해자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피보험자나 보험 계약자가 되겠죠. 이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나한테 내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약속된 이 보험 약관, 이 약관의 내용대로 내가 주기로 약속을 했으면 주는 거고 아니면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약관의 내용대로 보험금을 이렇게 주는 것이 자동차 보험과 배상 책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기 책임보험의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누군가의 사고를 내서 그 사람이 입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 자동차 책임보험입니다. 목적이 가해자를 위한 겁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느닷없이 가해자가 이 피해자, 이 사람이 느닷없는 거잖아요. 우연하게 사고를 야기해서 제3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피해자는 그냥 느닷없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가해자에게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상 여러분들이 이제 사례 문제나 이런 거 풀 때 보면 이런 거 얘기하죠. 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민법 750조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자배법 3조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런 걸 판단을 합니다. 이것도 없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게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피해자는 이 사람에게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자, 그러면 원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줘야 되지만 돈을 줘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돈이 없거나 바로 안 주거나 그럼 피해자가 보호가 안 돼. 그래서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둘 간에 만약에 민법만 존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민법의 기본적인 750조 불법행위 책임은요. 민법은 네가 나를 쳤어. 네가 친 행위가 불법행위야. 너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행위가 불법행위고 그 책임이 너에게 있으니 나에게 손해를 물어줘라는 것을 내가 입증해야 됩니다. 네, 내가 입증, 피해자가. 그래서 이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청구를 가해자에게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만약에 가해자가 죄송합니다 하고 물어주면 괜찮지만 무슨 소리야 나 책임 없어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입증을 해서 청구하냐. 소송을 하든지 경찰서에 신고를 하든지 여러 방법을 택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책임을 면제해주고 보상을 해주는 게 이제 자배법입니다. 그래서 자배법이 굉장히 중요한 법이다. 자,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 당사자 둘이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나서는 겁니다. 어떻게? 대행을 해주는 거죠. 뭘로? 나는 이 보험 계약이 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가해자를 대신해서 보험회사가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겁니다. 내가 대신 해줄게. 왜? 가해자가 먼저 보상해주고 보험회사한테 내가 가해자한테 돈 줬으니까 줘라고 하면 거기서 또 다툼이 일어납니다. 보험회사 내가 주면 100만 원만 주면 되는데 너는 왜 200만 원 줬어? 이거는 100만 원인지 200만 원인지에 대한 판단을 또 받아야 되고 또 소송 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업무를 대행해 줍니다. 이거는 직접 청구권하고 달라요. 업무 대행입니다. 이거 시험에도 기출이 나왔습니다. 업무를 대행하는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걸 막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는 이유는 그거 그냥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보험회사가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가해자가 이 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부족하고 배상금이 과다하게 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보험계약을 유지하니까 보험 서비스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해주고 이런 거 그냥 막 몰라도 지어낼 수 있잖아요. 네.
기출로 느닷없이 이 문제가 나오면 사람들이 당황하지만 이렇게 자꾸 이해를 하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거고 돈이 많이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고 대신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고를 냈는데 접수를 안 해줘. 보험 청구를 안 해줍니다. 보험회사에다가 접수를 해서 보험회사가 이게 돈을 대행을 해주도록 해야 되는데 현실에서 많습니다. 뭐냐면 사고를 냈는데 아니 별로 큰 사고도 아닌데 왜 병원에 갔어? 난 못 해줘.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무튼 그 운전자가 다른 사람인데 보유자 소유자가 아 나는 보유자 너한테 청구 저 운전하는 사람한테 청구해 나는 못 해줘.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나 못 해줘. 뭐 알아서 해. 이러면 어떡합니까? 피해자는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행사할 수 있는 게 피해자 직접 청구권입니다. 이것도 자배법이나 상법에서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상법 724조 그 다음에 자배법 10조 이런 데서 직접 청구권 안 해주면 피해자가 그냥 가해자 제쳐두고 직접 보험회사로 청구해서 돈 달라고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줬습니다. 왜? 배상책임의 주 목적이 피보험자를 위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 이면에 깔린 거는 피해자 보호도 굉장히 강력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보험의 규정이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아까 이 둘 간에는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보험회사로 청구할 때는 뭐가 돼요? 만약에 소송을 한다면 보험금 청구 사건이 됩니다. 보험금 청구 사건. 그런데 피해자가 이제 가해자를 대신해서 보험회사에 청구합니다. 그럼 보험회사가 약관에 있는 내용대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해요. 피해자가 뭐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사자 간의 화해가 되는 거예요. 합의. 그래서 당사자 간의 합의는요. 금액이 좀 적든 말든 그냥 둘이 오케이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합의금으로 1,000만 원 정도 받는데 나 500 준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좋아요 하고 받았어요. 그러면 화해가 성립된 거야. 합의가.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약관의 내용으로 제시를 했는데 피해자가 무슨 소리 나는 내가 봤을 땐 손해액이 더 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법원의 기준으로 손해배상 청구 이 사람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한 기준대로 약관에 그래서 확정 판결금 또는 지급 기준으로 보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확정 판결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판결 받으면 이 금액으로 줘야 돼요. 네. 이거 누가 판결해 주는 거예요? 당사자 간의 화해가 안 됐을 때는 판사가 내리는 판결이 결국은 최종 보험금이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 둘 간의 계약의 내용을 피해자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가해자가 이 사람한테 돈을 주고 나서 보험회사에 청구한 사례가 있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많이 줬어. 그래서 소가로 이 사람한테 보험사한테 청구했더니 보험회사는 너하고 나하고는 이 계약이 유효하니까 그때는 보험 약관대로만 줍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청구해갖고 이렇게 줄 때는 소송 판결 받았을 때는 판결금을 주지만 당사자가 나 약정했을 때는 그렇게 된다. 이거 기억 하나 해두시고요. 여러분 교통사고는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반의사 불벌죄가 뭐예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 제기를 하지 못한다 라는 것이 반의사 의사에 반해서 벌하지 못한다는 것이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교통사고가 그랬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고를 딱 냈는데 피해자가 이 사람 처벌해주지 마세요 라는 처벌 불원서가 들어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이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게요. 교통사고를 처리할 때 특별한 예외를 두는 법입니다. 이름에서조차 이제 어떤 느낌이 있냐. 옛날로 보면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돈 있는. 아주 예전에 우리가 1990년도 이전에는 차를 타고 다녔으면 일단 돈이 많거나 높은 사람이 많았죠. 그죠? 이 법이 196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고를 내면 무조건 처벌을 받고 합의를 해야 되고 뭐 재판을 해야 되고 뭐 이랬는데 그걸 전부 다 할 수가 없어. 점점점 차가 늘어나고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가해자를 사고 났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택시 운전이나 운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고 날 확률이 훨씬 높은데
사고 날 때마다 감방에 집어넣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통사고를 처리를 좀 더 빨리 하고 그 다음에 가해자도 어느 정도는 보호해주는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도 사회에 빨리 복귀하면서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반의사 불벌죄를 교통법 3조에 규정하고 있어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 제기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고 도주, 사망, 12대 중과실, 음주 측정 불응 이런 사고까지를 다 처벌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떤 현상? 돈이 많은 사람은 절대 벌을 받지 않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예외 규정을 둔 겁니다. 반의사 불벌죄가 도주를 했고 사망을 했고 12대 중과실. 자,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가 여기 교재 보면 형법에 업무상 중과실,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죄잖아요. 치사상죄. 사망을 이르게 하는 건 형법은 처벌을 받아요. 근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보면 17페이지 여기 밑에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낸 이 경우에 이 처벌을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 처벌인데 여기에서는 사망은 빠집니다. 기본적으로 이 교특법 3조와 여기 4조에 적용해서는 사망은 빠져요. 그러니까 치상죄만 해당이 돼. 형법의 치상죄만. 그래서 사망은 기본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기본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도주, 사망, 12대 중과실, 음주 측정 불응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음주를 측정하는 걸 불응하고 막 자리를 이탈하거나 도망가면 그 사람을 요걸로 묶을 수 있어요. 교특법 위반으로. 근데 여기 뭐가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자, 교특법 4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의사 불벌죄와 별도로 자동차 종합보험 대인 2를 가입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딱 대인 2라고 지정은 안 돼 있지만 보상을 피해자에게 보상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보험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매우 강력한 특례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종합보험이 들어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는 얘기예요. 이 특례법의 주요 목적이 되는 거죠. 근데 일반 사고 시 처벌을 안 하는 건데 자, 처벌하는 건 뭐냐? 역시 도주, 사망, 12대 중과실, 음주 측정 불응이 들어가는데 여기 중상해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좀 중상해가 좀 중요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중상해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중상해가 2009년도쯤에 헌법소원에서 어떻게 나왔냐? 예전에 보상을 하면요. 중상해, 여기서 얘기한 중상해가 절단, 식물인간, 죽진 않았어요. 숨이 남아있는 상태로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다. 근데 식물인간이다. 그러면 교특법 여기도 빠져있기 때문에 중상해에 빠져있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무단횡단이면 위반사항이 없잖아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공소제기가 안 되는 거예요. 가해자가. 그러니까 나 몰라 하는 거예요. 찾아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도의적으로 이게 잘못됐다라고 해서 누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보험을 들어있다고 해서 중상해를 빼주는 것은 위헌이다. 그래서 얘가 다시 들어가는 중상해는 지금은 중상해로 들어가면 처벌을 받습니다. 보험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대신에 여기는 빠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중상해로 경찰서에서 일반 사고 중상해를 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공소 제기돼서 넘어가야 되는데 반의사 불벌죄는 유효해요. 합헌이 나왔어. 괜찮다. 이거는 유효하다. 그러면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중상해도 처벌을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좀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 정도 정보는요. 살면서 알아두시면 아주 좋다. 내가 손해사정사 공부를 했는데 누가 나한테 물어본다. 이런 정도의 형사처벌 절차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공부 제대로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겠죠? 자, 12대 중과실은 이겁니다, 여러분. 신호위반. 이거는 한번 다 기억하셔야 될까요? 자, 신호 및 지시 위반. 여기서 얘기한 지시 위반은 신호기가 아닌 표지 위반도 신호 지시 위반으로 같이 잡습니다.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 여기서 말하는 제한 속도는 속도 20km를 초과하는 경우인데 초과. 그 다음에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이게 이제 앞지르기, 유턴 방법도 마찬가지고요. 건널무 통과 방법,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이거 여기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잖아요. 자전거인은 도로교통법에서 딱 차입니다.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사고 처리할 때 자전거는 차다. 차. 그래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에 치이면 그냥 일반 사고입니다. 만약에 신호가 있었으면 신호 위반은 잡히겠죠. 네.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은 면허 정지 기간도 해당되고요. 종별 위반도 해당이 됩니다. 자, 음주 및 약물 복용 운전. 자, 음주만 옛날에 있었는데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약물 복용도 들어서 요즘은 마약 사건도 엄청 많고, 그죠? 그래서 향정신성 의약품,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하고 운전을 하는 행위, 마약을 투여하고 하는 행위. 근데 마약 약물 이제 마약 같은 경우는요. 마약 검사 하잖아요. 이게 머리카락 같은 거, 모발 채취해가지고 기소가 되고 이러면 그냥 확인이 되는 거고, 일반 마약은 했는지 안 했는지 일반인 모르잖아요. 기소되면 알 수 있고요. 음주는 0.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입니다. 0.05에서 낮아졌고요. 0.03이면 의미가 이게 굉장히 크다. 예, 나중에 이제 사고 부담금 같은 거 적용할 때 굉장히 강력하다. 예, 맥주 한 잔 먹고도 나올 수 있다. 자, 보도 침범 사고는 인도 돌진 사고라고도 합니다. 예, 인도로 차량이 넘어가면 안 되고요. 승객의 추락 방지 위반은 개문 발차, 문 열고 출발하다가 시내버스에서 사람이 떨어졌다. 이런 것도 12대 중과실 들어가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조치 위반, 이게 아까 민식이법 위반이죠.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사고 나면 굉장히 이게 복잡해집니다. 화물자동차 화물안전조치 위반, 이거 새로 이제 추가된 거죠. 12대 중과실로. 그래서 이게 그 낙하물 사고입니다. 낙하물 사고. 이거 잘 고정하지 않고 떨어지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2대 중과실, 그 다음에 사망, 도주, 음주, 불응까지 요것들은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예, 보험 특례든 반의사 불벌죄든 상관없이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중상해 기준이 이겁니다. 중상해 기준이 그냥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검찰청에서 헌법소원이 위헌이 딱 나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 생명에 대한 위협이 되거나 뭐 아니면 뇌나 주요 장기가 중대하게 손상이 되거나, 불구, 사지가 절단되거나 식물인간이 되거나 척수마비가 되거나, 몰라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중상을 쓰면 되니까. 근데 이 경우 불치, 난치, 뭐 후유증으로 하반신 마비, 뭐 이런 것들이 중상이다. 이 경우에 중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되 의사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중상해인 사고인 경우는 의사 선생님이 중상해에 해당되는 내용을 진단서에 써서 주거나, 중상해 소견서를 제출하면, 경찰서에 제출하면 경찰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 검찰로 넘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런 형사적인 내용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중상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표대로 이제 보시면 돼요. 일반 사고가 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 사고는 아까 12대 중과실 사망 도주를 뺀 사고야. 무단횡단 사고, 추돌 사고, 뭐 끼어들기 사고,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들. 근데 종합보험이 가입돼 있어. 그럼 경찰서에서 사고 처리를 그냥 종결합니다. 끝납니다. 보험 처리 하든 말든 뭐 그냥 보험회사로 받으면 끝나요. 자, 일반 사고가 났습니다. 대인배상 2를 미가입했어. 그러면 여기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거나 뭐 이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검찰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합의를 안 하면, 아까 대인배상 2가 미가입한 일반 사고는 반의사 불벌죄가 유효하잖아요. 보험가입 특례는 못 보지. 내가 보험가입 들었으니까 형사처벌 면제해줄게는 해당이 안 되지만 반의사 불벌죄는 해당이 되죠. 그래서 합의를 하면 그냥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고, 합의를 안 하면 재판받거나, 이제 사안에 따라 피해자 진단에 따라서 재판받거나 벌금, 약식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대 중과실 사망 도주 사고인데 내가 종합보험에 다 가입했어요. 만약에 가입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일단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차이는 있겠죠. 가입했을 때와 가입하지 않았을 때가 분명히 처벌이 달라지겠죠. 네, 굉장히 커지겠죠. 보험도 가입 안 했고 민사적으로 보상도 안 해주는데 위반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뭐 벌금을 많이 때리든지 아니면 뭐 금고형을 내리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검찰로 넘어갑니다. 합의 안 했습니다. 형사재판까지 받으면서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 근데 합의를 했다. 그러면 처벌 안 한다가 아닙니다. 왜? 아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예외 규정 처벌한다고 했기 때문에 양형에 참작합니다. 자, 중상해인 경우 그럼 어떡하냐?
중상은 여기랑 비슷하지만 대인배상 2가 가입이 돼 있건 안 돼 있건 일단 검찰로 넘어가는데 이 단계에서 반의사 불벌죄가 유효합니다. 합의하면 공소권 없어요. 여기하고의 차이는 양형에 참작하냐 여기 공소권 없느냐 이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중상해 사고에 대해서 써라 그러면 중상해 기준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겠고요. 이 중상해 사고가 실제로는 반의사 불벌죄 합헌으로 인해서 반의사 불벌죄로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고 처리가 끝난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